최근 비난 여론을 낳았던 풀파티에 이어 이번에는 맥주 파티가 열렸는데 세계 각국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만큼 재확산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지난 21일 중국 완에서 열린 맥주 축제 현장을 전하며 사람들로 꽉 찬 워터파크 풀파티가 논란된 지 며칠 만에 또 이런 큰 행사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이어 가까운 거리를 유지한 참가자 수천 명이 북적였고 마스크를 안 쓴 방문객도 많았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4일간 계속된 맥주 축제 상황은 외신을 통해 고스란히 보도됐다. 마스크를 하지 않은 여럿이 모여 술을 마시거나 어린 자녀의 마스크를 부모가 일부러 벗기는 모습 등도 포착됐다. 이에 여전히 코로나19로 몸살을 앓는 일부 국가 네티즌들은 이기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우한은 지난 15일 마야 해변 워터파크에서 진행한 풀파티로 비판을 받았었다. 당시 몰려든 대규모 인원의 사진과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에 따르면 파티 참가자들은 수영복 차림을 한 채 서로 몸을 맞대고 있었고 그 상태로 공연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즐겼다.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후 온라인상에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다른 나라를 조롱하는 것이냐, 한 발 늦은 초기 대응으로 사태를 키운 사실을 잊었나, 우한은 바이러스가 시작된 진원지로 지목된 곳이다 등의 글과 함께 공분이 일었다. 그러나 중국 일부 언론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우한이 회복했으며 관광객 유입을 환영한다는 의미를 지닌 파티라며 이번 풀파티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나라들의 엄격한 방역 조치 시행 이후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줬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로부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 열린 맥주 축제에 대해서도 중국 측은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중국 국제 텔레비전은 이 행사는 우한의 야간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한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기회라고 보도했다. 재확산이 우려된다는 시선에는 한 달 넘게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주최 측이 방문객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코로나 통제 자신감 베이징서 국제영화제 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이 수도 베이징에서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며 방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24일 중국 국제방송 등에 따르면 제10회 베이징 국제영화제가 꿈과 분투를 주제로 지난 22일 베이징에서 막을 올렸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각국에서 개최 예정이던 주요 국제 행사가 대거 취소된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특히 수도 베이징에서 오프라인 국제영화제를 연다는 것은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면도 있어 보인다. 베이징 국제영화제 선전부장은 올해 이 영화제는 매우 힘들게 열게 됐다면서 이런 특수한 시기에 진행되는 이 영화제는 6개월간 중국 방역이 거둔 등 성과를 증명하는 셈이자 영화 팬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 국제영화제는 중국 영화와 더불어 300여 편의 해외 작품을 베이징 내 영화관들을 통해 상영하게 된다. 현재 중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서 8,500개 이상의 영화관이 운영을 회복한 상태로 항일 실화를 소재로 한 전쟁 영화 바바이가 흥행을 주도하고 있다. 아울러 베이징시는 최근 들어 코로나 신규 확진이 거의 나오지 않자 1천만 위안어치 영화 쿠폰을 뿌리면서 영화 산업 지원에 나섰다. 베이징시는 이번 쿠폰 발행과 관련해 영화 시장의 조기 회복을 추진하고 시민들의 영화 관람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방역 태도가 느슨해지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재확산하고 있다고 중국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중국 법제망은 24일 한국 보건당국은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전국적인 코로나19 대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보도했다. 법제망은 지난 14일부터 확진자가 증가하고 일주일 이상 세 자릿 수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을 언급하며 23일 기준 한국의 집단 감염자는 2,000명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한국은 코로나19 확산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번 집단 감염을 통제하기 어려운 이유는 한국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한국인의 방역에 대한 태도가 코로나19 초기와 달리 느슨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관영 중국망도 이날 지난 2월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는 한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지만 현재는 식당, 커피숍 등에 인파가 몰리고 있다며 실내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영 CCTV도 한국 방역 업무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다자주의 강조는 중지지 간접적으로 요청한 것? 미국이 외교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 파키스탄, 이란 등에 대해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군사동맹국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선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22일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재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방한 중 코로나19 기간 동안 양국의 강용력에서 협력은 국제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극찬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양 정치국원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은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같이 손을 잡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서 확고한 진전을 이루어 국제사회의 롤모델이 됐다며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 아래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좋은 모멘텀을 누렸다고 말했다. 양 정치국원은 양국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며 양국 협력의 새로운 성장 지점을 발굴하고 배양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주의는 중국이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난할 때 쓰는 말로 미중 간의 갈등에서 사실상 중국에 대한 지지를 요구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다주강 해룡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 연구소장이 코로나19 위험 속에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중국이 이웃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다 소장은 양 위원의 방한은 한국이 중국 관련 이슈에서 일본과 달리 객관적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중국이 고마워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한국은 미국의 압력에도 객관적인 자세로 어느 한쪽을 편들지 않고 중국과의 우호를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긴장 완화를 위해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파키스탄, 이란 등 우군 확보 나선 중? 미국과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외교적 고립 위기에 처해 있는 중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탈출을 모색하고 있다. 인도와 영토 분쟁이 격해지고 있는 중국이 파키스탄과는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1대1로를 앞세워 파키스탄과 밀착, 인도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23일 중국과 파키스탄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철도와 전력 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했다. 이는 620억 달러 규모의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프로젝트의 일부분이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과 샤미흐무드 쿠레시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전날 중국 하이난에 열린 전략대화를 마친 이후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왕 국무위원은 담회를 통해 중국과 파키스탄 외무장관들은 양국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경제벨트와 도로의 공동 건설이 가속화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 복원을 요구하자 중국이 국제법을 지키라며 이란을 두둔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란이 2015년 주요 6개국과 체결한 이란 핵 합의를 위반했다며 전날 안보리에 이란 제재 복원을 공식 요구한 상태다. 최근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며 시위가 한층 더 격하게 확산되면서 미국 내의 한인들이 운영하는 상점이 피해를 본 사례도 함께 보도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팍스뉴스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언론에서 지난달 29일 밤 시위대가 백악관 주변까지 당도하자 백악관에서 적색 경보가 울리고 가족과 함께 일명 지하벙커로 불리는 긴급 상황실로 피신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는 오보다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 점검 차원에서 다녀왔다고
다녀온 것이다 라고 언급하며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매체 워싱턴 포스트는 전 비밀 경호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통령 일가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시 비밀 경호국의 조치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때서야 대피할 장소를 살펴보는 것이 절차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해명은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지적하는 이는 언론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초대 국방장관을 역임한 제임스 매티스 전 장관은 미 시사 잡지 디 애틀랜틱 기고문을 통해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싹한 일들에 대해 언급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첫 대통령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잠깐 살펴본 것처럼 현재 미국은 정신없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지난 3일 미국 국방부가 4월부터 강제로 무급휴직에 처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부터 먼저 해결하자는 한국의 요구를 갑작스럽게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9월 시작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서는 11월에 50억 달러 수준을, 그리고 최근에는 13억 달러 선이라는 논리나 타당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트럼프 정부의 억지 요구로 현재까지도 협상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데, 협상 결렬로 인해 지난 4월부터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에게 일방적으로 무급휴직 결정을 통보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 3월 말에는 한국이 과거 협상에서의 인상과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높은 13% 인상안을 제시했고, 이에 미국 측 협상단도 만족하며 합의했으나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해 최종 타결에 실패하며 주한미군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측에서도 한국이 제시한 13% 제시안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협상단이 잠정적으로 합의했던 것인데, 트럼프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지금의 상황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근로자 인건비 부분에 대한 한국의 요구를 갑작스레 깜짝 서프라이즈로 수용했는데, 그 타이밍과 의도가 조금 수상합니다. 지난 3일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538의 조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도했는데, 응답자의 53.8%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해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흑인 사망 시위가 맞물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감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이는 과거 재선에 실패했던 조지 부시와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다가오는 11월 대선을 준비함에 있어서 최근 급락하는 지지율을 고려해 보완책이 필요한데, 이번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건에 대한 한국의 요구를 갑자기 수용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즉 미국은 이번에 한 발 양보한 셈이니 한국 측도 방위비 협상에 있어서 적극적인 유연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압박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로 올해 말까지 한국이 2억 달러를 선지급 형태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은 슬며시 다른 의미의 해석을 부여합니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한국이 미리 지급하는 금액 2억 달러에 대해서는 협상이 타결된 후 미국으로부터 변제받거나 분담금 총액에서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데, 미국 측은 한국이 지급하는 것에 대해 수용한 것일 뿐 다른 합의는 없었다는 식입니다. 최근 트럼프 정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재선을 위한 정치적인 의도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해 한국에서 따끔하게 한마디 경고를 날린 이가 있으니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지난 4일 송영길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무 제공 없이는 주한미군도 전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승복한 것 같다. 방위비 분담 협상이 장기화되면 시간은 우리 편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우리가 호의적으로 특별히 방위비를 분담해주는 것일 뿐,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의하면 방위비 분담을 한국이 해줄 필요가 없다. 원래 한국은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고 나머지 운영 비용은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하게 돼 있다 라고 주장하며 최근 트럼프 정부의 행보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즉 SMA 협상이 무효화되면 결국 소파 협정만이 유효하게 남는데, 이에 따르면 미국이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은 미국이 아닌 한국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악화되면서 양국이 한국을 자신들의 편에 넣지 못해 안달인 이 시기에 이수혁 주미대사의 말을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